2017 지극히 사적인 연예가 분석 더 연예계. 연예계. 더 내기 230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230회 시작했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B급 예능과 B급 아이돌을 사랑하는 쇼입니다. 연예계 감성이진 오작가입니다. 네. 드라마와 예능을 사랑하는 2016년 음악을 여전히 듣고 있는 린입니다. 어떤 노래가 요즘 가장 많이 듣고 있어요? 요즘 노래 안 듣고요. 네. 저희 2016년 베스트 노래 꼽았었잖아요. 네네. 저번 녹음 때. 네. 그래서 각자 베스트 노래 꼽았는데 그거에 또 꽂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계속 듣고 있어요. 네. 뭐 근데 사실은 연초는 네, 2016년에 나왔던 노래를 듣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팟빵 리뷰 읽을까요? 네, 네. 오늘은 이제 가요 대저전 얘기도 네. 좀 해야 되고 네. 옛날 스타일의 노래 느낌이 나더라고요. 걔가. 근데 이제 그 AOA가 이 노래하고 빙빙인가? 그 노래를 두 개를 이제 나왔는데 네, 아까 우리 지적도 하셨지만 AOA가 섹시 컨셉이 그러니까 좀 얘네들이 뭔가 청순하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잖아요. 이제 섹시 컨셉에는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트와이스나 뭐 이런 친구들은 청순하게 나오잖아.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근데 거기에 맞는 노래가 정말로 그 예전처럼 그런 노래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사실 요번에 가요대제전을 보면서 느낀 거는 굴곡을 계속 듣는데 노래가 잘 들리는 거야. 좋은 거야. 그래서 괜찮은데? 그러니까 정말로 꼭 AOA는 그렇다니까요. 꼭 지나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AOA가 그나마 올해 좀 이렇게 좀 리드를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이번 타이틀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았어요.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뮤비를 봐도 다른 요즘 잘 나가는 걸그룹들이랑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봤어요. 네. 약간 AOA 같은 경우는 그 멤버들 우리 멤버들 하나같이 다 예뻐요라는 것만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일례로 그 지난번에 투로님이 여자친구 뮤비 되게 좋다고 막 칭찬했잖아요. 네. 그 시간 뭐였더라? 시간에 달려서였나? 시간 달려서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영상이. 그쵸. 네. 딱딱 맞죠 거기는. 그냥 AOA 이번 거는 노래도 별로고 좀 뮤비도 좀 그랬어요. 좀 아니 아니하다 보니. 약간 그 시간을 달려서가 약간 휘몰아쳐서 사람을 막 현혹시켜가지고 그쵸. 그 러시안 룰렛도 보면요 막 사람을 막 현혹을 시켜가지고 그 막 언제 시작했는데 막 어느새 끝났네 막 이런 거요. 그러니까 잘 그렇죠. 만든 네, 뮤직비디오는 그렇거든요. 네. 아니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약간 이런 거요. 뮤직비디오가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근데 AOA 이번 거는 언제 끝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하고 똑같은 있네. 멜로디 좀 반복이 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좀 네. 저도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계속 지적이 나오지만 어쨌든 2.5세대 뭐 2세대 그 걸그룹들이 이렇게 좀 밀려나는 느낌. 이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뷰를 찍게 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끝났네 이러면서 또 틀고 네. 아이고 끝났네 하면서 또 틀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틀겠어요? 알겠습니다. 빵빵순이님께서 세 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번 뮤직뱅크는 볼거리가 정말 많았네요. 가요 톱10 컨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카메라 구도, 자막, 깨알 같은 립싱크 표시를 보니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남녀 그룹이 노래를 바꿔 부르긴 했는데요. 소나무 노래를 업텐션이 불렀는데 소나무보다 더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평소 오마이걸을 좋아하는 나연이가 노래 바꿔 부르기로 소원 성취한 것 같았어요. 간만에 중간에 안 끊고 쭉 봤네요. 재밌었어요. 라고. 지난번 저희가 언급을 했었죠. 네. 재밌게 봤던. 네. 오히려 해서 자, 이런 특집 뭐 오히려 이렇게 가요대제전만한 특집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네. 이제 가요대제전 얘기입니다. 팝콘은 갈릭님께서 SBS 가요대전에서 역대급 방송사고를 냈네요. 맨날 하잖아. 트와이스 무대에 여자친구 음원 AR이 나와서 멤버들이 당황한 게 너무 보였는데, 그리고 엑소 카이랑 세훈 댄스 파트는 물이 무슨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SBS는 중간이 없나봐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엄정화가 탑이랑 나온 디스코 무대였어요. 탑도 가사 안 바꾸고 그대로 나와서 더 좋았고, 짧았지만 예전 생각이 나서 좋았네요. 그리고 보통 마지막에 다 같이 때려 모여서 노래 안 부른 건 좋았네요. 네. 신사동 이그리님께서 어제 SBS 가요대전을 동생과 함께 보며 들었던 몇 가지 생각. 하나, SBS가 확실히 태세 전환이 빠르구나. 양인 선생님 상록수의 촛불 배경은 솔직히 생각지도 못했고 보는 내내 울컥했습니다. 윤종신님 그래도 크리스마스도 괜찮았고요. 둘, 도대체 왜 SBS 가요대전은 똑같은 실수를 매년 반복하는 걸까?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거지같은 음향과 발캠, 진행 미숙의 3박자,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여자친구 트와이스 강제 노래 바꿔 부르기, 안화. 강제. 해마다 욕먹고 지적을 받았으면 개선하려는 의지라도 보이는 게 인지상정인데 할 말이 없네요. 아무리 좋은 무대를 많이 기획해도 기본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칭찬받지 못합니다. 라고. 네. 근데 SBS가 해마다 맨 처음 시작을 해서 욕을 좀 먼저 얻어먹는 것 같아요. KBS는 그냥 가장 작게 네. 아담하게 했고 MBC는 이제 분할해서 이제 늘 분할해서 꼭 욕을 먹잖아요. 그쵸. 그 야외에서 추운 데를 애들을 그쵸. 보낸다. 왜 우리 그룹을 추운 데 보냈냐? 얘도 이번에 임진강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꼭 임진각을 보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SBS가 규모를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 아, 사실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쇼님은? 내가 뭐 어느 걸 봤더라. 딱 하나 봤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도 이제 중간중간 보고, 네. 네. 엄정화씨 나오는 것도 보고. 그게 SBS. 네. KBS도 나오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저도 이거는 본방사수는 안 하고 네. 클립으로 다 봤죠. SBS는 좀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정말 뭐 지적도 했지만 뭐 30초 나오고 이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에 비하면 솔직히 좀 화가 났던 거는 SM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이게 아. 지적이 나온 거죠. 왜냐면 NCT NCT 가 친구들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NCT는 아. 왜 쟤네들 오히려 다른 걸그룹이나 다른 보이그룹이 더 나와도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좀 많았던 거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빅뱅이 또 같이 참여함으로써 여기가 좀 많이 커졌던 건 좋았던 것 같고. SBS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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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그러니까 SBS를 보는 이유는 YG 가수들을 보기 위해서는 SBS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블랙핑크를 또- 보기 위해서는 SBS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블랙핑크가 이 사회는 안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SBS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5분. 또 5분.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좋았던 거는 저는 일단은 SBS 거는 그 엄정화가 첫 무대를 보여줌으로써 야 역시 엄정화 살아있는 엄정화다 이걸 느꼈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말 화제가 됐지만 어쨌든 트와이스와 여자친구의 그 무대를 보면서 나는 매기는 건가 싶었어요. 사실은 아. 처음에는. 어. 아니 왜냐면 너무 당황하니까 바꿔 네. 부르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처음에 그 트와이스 나연이가 누가 이렇게 네. 있는데 여자친구 노래가 나오길래 해서 쟤네들 그 포즈가 약간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야 신비도 되게 표정이 애매했잖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신빈도 하여튼 하여튼 매기는 건가 싶었어 네. 나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KBS는 신화가 갑작스럽게 나와갖고 일부 일부 끝무렵에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MBC 아니었어요, 그거? MBC도 나왔는데 네. 신화가 여기서 갑자기 나왔어요. KBS. 그래서 KBS에서. 뭐지 왜 신화가 웬일이야? 이렇게 했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 MBC는 어쨌든 슬립 해갖고 되게 좋은 재밌는 곡들. 근데 좀 뭐랄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스케일이나 이런 면에서는 SBS를 뭐 많이 실수가 있었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많이 좀 이제 없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SBS는 늘 기획은 좋다고 늘 네. 칭찬을 받아요. 늘 칭찬을 받는데 이제 SBS는 늘 망치는 게 뭐냐면 그런 이제 기술적 실수와 빵꾸라고 그다음에 하죠, 빵꾸. 예, 대형 기획사에 네.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횡포. 대형 기획사의 횡포. 그랬어요. 오늘 좀 긴데 달님이 오랜만에 네네. 요거는 한번 또 친화 팬이 돼서 이건 또 우리가 달림입니다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깍. 제가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신화 얘기할 때만 나타나는 달입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막 엄청 화려한 느낌 아니지만 으악 저는 계속 후렴구인 그냥 돌아오지마 4개 부분만 반복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낸 팬송이자 타이틀곡인 오렌지도 있지만 사실 팬들이 팬송도 좋긴 하지만 세상에 어느 아이돌이 아무리 활동곡이 아니라지만 팬송으로 타이틀을 삼냐면 안타까워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려고 그렇게 팬들의 애를 태웠나 싶고요. 물론 제 눈과 귀엔 덕심 필터가 씌워져 있어 객관적일 수 없지만 딱 외우고 싶게 만드는 탁월한 곡의 리듬과 너무 격하지 않으면서 자꾸 보고 싶게 하는 포인트 안무, 절로 박수가 나오는 백댄서들의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붉은 베베수트와 초커, 남아이돌이 초커라니 덕심이 불타오릅니다. 아무튼 올해 2017년은 신화 19년 차가 되는 해인데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담으로 이번 MBC 가요대전을 보면서 중간중간 90년대 어쩌고 막 아이돌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제가 계속 제 노래인 듯 섹시한 남자, 맨발의 청춘, 날개 잃은 천사 등을 열창하며 따라 부르고 있으니 아빠가 옆에서 저건 내가 노래방 다니는 척 부르던 건데 어떻게 하느냐며 놀라시는. 아무튼 몇 년 만에 다시 다는 댓글인지 모르겠으나 열심히 잘 챙겨 듣고 있었다는 걸 알려드리며
또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 되세요. 그렇지고 특히 린 언니라고. 네. 이 달님이 뭐 저기 학교에 좀 변화가 좀 있었다고 그때 그랬었죠? 아, 나알바에서. 네. 네. 아무튼 우리 또 신화팬. 네. 그래서 정말 요번에 좋은 게 이렇게 엄정화, 신화, SES 이렇게 컴백을 하니까 네. 근데 확실히 인기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걸 딱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무대를 보는 순간에 그냥 아. 무대가 꽉 찬 느낌. 저는 저기 신화 V앱도 봐요. 네. 네. 신화 V앱에서 막 그러니까 아니 누구야 딱 새해가 밝으면서 김성주가 그랬잖아요. 우리 닭띠 누가 했을 때 앤디가 저 닭띠인데 아. 이렇게 나왔잖아. 81년생이죠. 그러니까요. 퀴파워님께서 트와이스 미니 1집이 10만 장, 미니 2집이 18만 장, 그리고 미니 3집이 트와이스 코스터가 35만 장. 이 팔렸다는 뉴스가 전해졌네요. 5만 장만 팔려도 성공적이라는 여자 아이돌 시장에서 경이적인 기록이 아닐 수 없죠. 누적 판매량만 62만 장, 웬만한 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네요. 앞으로 정규 1집과 단독 콘서트, 해외 공연 등이 기다려지네요. 또 어떤 신기록을 써갈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TT 뮤비는 2달이 지난 현재 9,400만 뷰를 기록하고 있죠. 내년 1월쯤 1억 뷰를 돌파할 듯 싶습니다. 돌파했죠. 네, 돌파했죠. 자신들의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겠네요. FM님께서 미니 앨범이란 점에서 더 기특하네요. 찾아보니 역대 걸그룹 앨범 판매량 1, 2, 3위가 SES네요. 3집이 76만 장 정도 팔렸네요. 만약 트와이스가 90년대와 같은 호황기에 나왔다면 SES의 기록을 깨고도 남았을 듯. 하지만 오랫동안 기복 없이 활동한다면 누적 판매량에서는 역대급 기록을 남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라고. 트와이스가 올해 이제 봄이던 여름이던 네. 새로운 신곡이 나왔을 때 그 곡도 이제 성공을 한다 그러면 네. 완전히 이제 트와이스의 시대인 거죠. 아, 넘을 수가 없을 것 나는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트와이스의 불안 요소라고 하면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미국 진출만 안 시키면 돼요. 설마. 알았어요. 설마. 네, 사장님이 이상한 데 진출만 안 시키면 그러진 돼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설마.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설마밖에 없어. 네. 확신할 수 없잖아요, 두 분 다. 네. 그분이 어디로 튈지 모르시는 네,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럭비공 같은 분이시죠. 네. 네. 갑자기 결심하면은 막을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JYP 안 된다,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식의 얘기만 하다가 어머님이 누구니로 완전히 하면서 그렇죠. 이제 네. 자기도 살고 네. 다 살고 다 살게 하죠. 자, 원래 아까 신화의 터치도 나왔고, 네. SES 리멤버도 나왔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노래를 제가 안 들려드릴 수가 없는 곡이 하나 있죠. 뭐죠? 나왔죠? 엄정화의 전 이 노래는 아까 SES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왓츠미 무브가 왓츠미 무브 이게 오히려 굉장히 세련됐구나 이런 느낌 좀 받았거든요. 어떻게 손님 어떠셨어요? 엄정화 씨가 진짜 칼을 갈고 나왔다는 게 그러니까 느껴져. 저는 정말 저는 네. 독을 품고 나왔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로 무대를 보면서도 네. 역시 우리 정아 누나 살아있다. 뭐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네. 네. 근데 대단하죠. 그러니까 저는 무한도전 토토가에 두 분이 두 그룹. 그룹이 다 나왔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엄정화 씨도 나오고 SES 뭐 유진 씨 빠졌지만 나오고. 근데 이 두 아티스트에게 준 영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엄정화 씨한테는 나 한 번 더 무대에 서고 싶다. 아티스트로서. 그 시절 나로서 한 번 더 쓰고 싶다. 약간 이런 강렬한 그 욕망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면 SES는 이제 뭔가 이제 한번 뭉치고 싶다라는 약간 동창회 같은 그런 게 느낌을 있었죠.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함께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그 잭스키스 만나듯이 만난 것 같아요. 그 SES는. 아, 잭스키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는 현수막도 팬들이 막 네, 맞아요. 야자 째고 왔지만 이번엔 연차 쓰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플랜카드도 네. 걸고. 네. 근데 엄정화 언니는 완전히 이제 칼을 간 거죠. 그렇죠. 나 전성기 시대처럼 내가 한번 몸도 만들고 음반도 내가 내보겠어. 그러니까 뭐 음원 차트가 뭐 이렇게 좋지는 않죠, 사실은. 네. 근데 저는 그거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응원을 했지만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까 자기 그렇게 만족인 거예요. 무대를 소위 말해 큰 무대에 서갖고 춤도 추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 그런 모습, 그다음에 뮤직비디오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역시 엄정화. 그러니까 사실 올해 나이로 따지면 49이거든요. 아. 우리 안타까운 게 사실 말하면
제가 참 좋아하는 김한선과 네. 이 엄정화가 같은 나이거든요. 아. 근데 완서희 누나는 너무 오래전에 나와서 너무 이렇게 빨리 이미지가 끝났죠. 올드하시고 그렇죠. 근데 어. 엄정화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직도 최일선의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솔로 여가수의 소위 댄스 계보잖아요. 그러니까 김한선이 있잖아. 사실 김한선을 떠올긴 하지만 일단 엄정화를 먼저 치죠. 그다음에 이제 이효리가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안 할 수가 없죠. 네. 엄정화 스페셜. 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2편과 2에 걸쳐서 엄정화 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엄정화의 노래를 1집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1집뿐만 아니라 엄정화가 이제 뭐 드라마 이런 것도 했으니까 간간히 소식 전하면서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정화가 1969년생 올해 이제 40. 아우. 그 나이 49세. 말하는 거 안 좋아할 것 같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이제 우리 정한우님이 이렇게 네.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안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됐는데 시작이 1989년 MBC 합창단이 시작이에요. 아, 네. 거기도 이제 시작을 했다가 네. 거기서 이제 그때가 웃긴 게 막 합창단 하면서 좀 이렇게 예쁘장이 생겼잖아요. 그때 이제 최진실 씨의 매니저 배병수 씨가 MBC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엄정화 씨를 보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엄정화 씨를 캐스팅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합창단을 그만두고 영화판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기를 했구나. 1992년에 결혼 이야기에 단역을 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점에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온 게 93년 1월에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의 주연입니다. 어. 거기서 이제 유아 감독이 했죠. 그래서 그 인연으로 나중에 결혼 진지다 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엄정화 씨 노래가 바로 이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에 나오죠.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93년도. 예, 93년도. 이 노래가 나옵니다. 뭔지 아시죠? 알죠. 눈동자. 눈동자잖아. 눈동자가 데뷔곡이잖아. 데뷔곡이지만 이게 원래 OST였습니다. 아. 영화 OST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뮤직비디오가 최미수 씨, 홍학표 씨 그 영화 장면인 거예요. 오.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이 OST를 엄정화 씨가 불렀거든요. 네. 그냥 주연을 우리는 맡으면서. 눈동자가 데뷔곡이다. 그쵸.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이 곡이 네. 또 신해철 씨가 이제 신해철 중곡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1집에 신해철 씨 곡이 아마 하나밖에 없었을걸요? 그래서 이렇게 데뷔를 하는데 눈동자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 약간 독특했잖아요, 이 노래 스타일 자체가. 네. 그러면서 엄정화 씨는 이제 계속 이제 드라마를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 자매들 뭐 이런 드라마를 쭉 하다가 94년도에도 가수 활동을 안 해요. 네. 그때는 이제 연기. 뭐 그쵸 블루시거라는 애니메이션의 목소리 연기도 하고 블루시가. 네. 그러면서 이제 94년 말에 가서 마누라 주기가 나와요. 아. 최진실, 박중훈. 근데 여기서 이제 감초로서 굉장히 맞아요. 뜨게 주연으로 되죠. 나왔죠. 그리고 이제 94년에 역시 또 드라마 폴리스에서 이병헌 씨와 함께 여기서 이제 엄정화 씨가 엄지 역을 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5년에 가서도 계속 뭐 드라마, SBS 드라마를 하게 되는데 95년 12월 달에 2집이 나옵니다. 야. 되게 오래 걸린 거죠. 되게 오래 걸린 겁니다. 이제 자, 엄정화 씨의 2집 첫 번째 타이틀곡인데요. 이게 진짜 슬픈 기대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엄정화 씨가 굉장히 섹시한 컨셉을 갖고 왔죠. 그래서 이 2집의 슬픈 기대, 그러니까 이게 95년 12월에 나왔지만 이 노래가 히트한 거는 95년 2월 3월이에요. 엄정화가 댄스 가수라는 것도 알리는 곡이었어요. 네. 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뭐 한 1위는 못했지만 한 중위권, 10위권 근데 정도 많이 들려와요. 올라갔죠. 네. 예. 그리고 나서는 엄정화가 가을에 아주 대박을 터뜨리는 노래가 하나 초대박. 나와요. 예, 바로 이 노래입니다. 하늘만 허락한 사랑. 나 발라드도 할 수 있어. 이걸 아. 보여주게 된 거죠. 해줘야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97년에 넘어가서 드라마 또 나와요. 뭐 스타, 아름다운 채. 여기서 정준호 씨와 나오게 되는데 정준호. 제가 알기로는 이 아름다운 채도 되게 이상한 드라마였다고 기억해요. 이상한 드라마. 왜냐면 좀 뭐 남매간의 사랑을 한다는 뭐 이런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막장이었구나. 네. 자, 97년 3월에 네. 엄정화 씨의 3집이 발매가 됩니다. 난리. 정말 난리가 난리가 나는 나. 노래가 나옵니다. 배반의 장미. 그러니까 엄정화가 주영훈이라는 작곡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정화의 3집은 대박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엄정화가 무조건
앨범 나오면 세 곡이 히트하는 곡이 되는데요. 아, 두 번째 곡이 발라드 곡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알차게 구성을 했죠. 네. 후회라는 곡이. 후회. 이것도 좀 주영훈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역시 네. 타이틀, 후속곡 막 그러니까 세 번째 곡까지 막 이렇게 되는 앨범은 막 그렇게 활동했잖아요. 그렇죠. 1년 내내. 네. 그리고 나서 이거 하고 나서 다시 세 번째 히트곡이 또 나오죠. 같은 앨범에서. 삼자 대면입니다. 역시 우리 정한 누나가 주는 게. 네. 사실 제가 이때 엄정화 씨를 처음 만났어요. 아, 이 삼자 삼집 때. 대면을 네. 할 이 노래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이 엄정화의 3집은 아주 그러니까 네. 엄정화가 하면 그러니까 잘 되면은 3월에 나와서 일단은 배반의 장미가 히트쳤죠. 네. 한 이제 6월에 후회가 히트쳤죠. 네. 그다음에 바로 삼자 대면. 8월에 이 삼자 대면이 또 히트를 친 여름에 거예요. 또 한 번 네. 하는 거지. 그런데 이때 또 10월에 히트를 칩니다. 엄정화 노래가. 피처링의 개념이 잘 없던 시절이었죠. 사실 이 인연 때문에 엄정화가 나중에 디스코를 YG와 같이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97년은 엄정화 해였던 거죠. 맞네요. 이번에 한 번 도와주면 다음에는 내가 또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 말해줘가 또 공존의 히트를 하면서 97년은 사실은 엄정화 히트를 엄정화 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엄정화 독보적인 댄스 가수, 여자 댄스 가수로서. 그러니까 그 외에는 누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집. 오늘은 3집까지만. 네. 몇 회였죠, 오늘이? 네, 오늘 230회. 230회. 네. 가요얘기 했고요. 뭐 약 한 1주 정도 시간 지나서. 네. 다시 드라마 얘기, 사건, 사고 얘기 이제 찾아뵙도록 본격적인 얘기가 들어가겠죠. 네. 하겠습니다.